자, 그래서 허준생의 앞부분은 기가 정신의 근체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생리병리 또는 인간의 본질은 기다. 그걸 알아라. 제발 기가 인체의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라. 이게 우주 생성의 본질이고 만물이 만들어지는 본질이고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이다. 그래서 기를 이해를 못하면 인간의 생리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던진 동의보감에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기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는 음식에서 생긴다. 자, 여기서 기가 음식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기가 음식에서만 생기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자, 제가 기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가 자, 생성되는 곳은 자, 기가 생성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는요. 아까 인간은 기와 형으로 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자, 인간은 형태와 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형태는 음식에서부터 영향을 만들고 기는 호흡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인간 자체가 어때요? 기를 생성하는 것도 역시 음식물에서부터 자, 기를 생성을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역시 기를 생성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음식물에서도 기가 만들어지고 또 호흡을 통해서도 기가 공급되는 게 인간의 기의 생성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가 꼭 곡식, 음식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기는 음식에서도 생긴다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인체의 기가 물론 호흡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자, 외부의 기라는 것도 인체의 기의 생성에 영향을 줘요. 이 외기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바깥에 온도, 습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이걸 육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부의 기운요. 자, 육기가 뭐냐면 한의사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육기는 자, 풍, 열, 서, 습, 조, 한이에요. 이게 육기예요. 자, 이 중에 자, 열과 서는 어때요? 그리고 차다 하는 이게 한열에 대한 이야기, 쉽게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습이라는 건 어때요? 이게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이라는 건 기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기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의 흐름이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의 편차에 의해서 사실 기의 흐름이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 물론 자연계에서 이 6가지 기의 조합들이 외기 현상의 주체예요. 이건 우주에 어디 가도 똑같아요. 우주가 어디 가도 온도에 대한 개념과 자, 습도라는 개념은 자, 이 지구상에서는 현상적으로 습도라고 하지만 이거는 밀도의 편차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밀도의 편차라는 것, 압력의 편차도 이야기해요. 우주 공간에서 온도와 압력의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압력의 편차가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라는 거예요. 이 온도와 압력의 밀도와 편차,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어때요? 우주의 운동성이 있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든지 어디는 수축한다든지 어디는 폭발한다든지 어디는 모아진다든지 하는 이것들이 사실 온도와 압력의 편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의 흐름, 즉 바람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육기예요. 이 육기 자체가 어떤 이렇게 외부에 우리 보통 이걸 기후라고 이야기하죠. 기의 후가 조짐이거든요. 기가 드러나는 걸 기후라고 그래요. 이 기후가 인체의 공명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름에 더우면 내 몸도 더워지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바깥이 추우면 겨울이면 내 몸도 그 추위에 공명을 해서 심장박동이 느려지거나 근육이 수축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어때요? 양기가 공급되거나 음기가 공급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육기도 사실은 인체의 기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크게는 아까 전 형태와 호흡에서 직접적으로 얻는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육기도 관여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하나를 더 기의 생성에 영향을 주면 어떤 기가 사실은 더 이건 생긴다고 해도 더 증폭시키거나 수축시킬 수 있는 작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것도 역시 외부의 자, 기인데요. 이 기는 이 물리적인 기후가 아니고 사람의 이 정신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정신적인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기분이 더럽게 안 좋아. 그래서 내 몸에서 막 흥분이 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요. 이것도 내 몸에 있는 기를 사실은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정신적인 부분의 자극도 우리 몸의 변화, 기의 변화를 증폭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생성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고, 다만 그 기 자체가 내 몸에서 공명되면서 그 공명된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어떤 특정의 에너지가 많아져서, 경락의 어떤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내 몸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 감정의 변화가 기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체의 변화를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든지, 양방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든지, 부교감신경이 항진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만 기억만 해놓으세요. 뭐 디테일하게 그거하고 또 짜질구리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는 음식과 호흡에서, 그리고 외부의 기운에서,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인간의 기는 생성되고 변화하고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보감에서는 어떤 허준 선생이 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기의 설명들을 기술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와서 자기 생각들을 하나씩 구현하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쓰면서 딴 사람 이야기를 정확하게 자기 생각에 배치되는 문장들을 집어넣으면서 자기 생각을 알리고 있는, 정말 위대한 편집술을 부린 게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기가 음식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면요. 자, 사람은 음식에서 기를 넣는데, 자, 사람은 음식에서 기를 얻어요. 근데 음식물이 자, 위장으로 들어오겠죠?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자, 이게 전해져서 폐로 전해진대요. 자, 여기서부터 곤란해지죠. 자, 우리 서양의학적인 개념을 쓸게요. 자,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자, 식도를 따라 내려가요. 식도를 따라 내려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요. 자,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은 자,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요. 소장에서 음식물의 영양소들이 어때요? 어디로 가죠? 간으로 들어가죠. 간으로, 간목맥을 통해서 간으로 음식물의 영양성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은 것은 대장으로 가죠. 대장에 가서 항문을 통해서 자, 흡수되지 않은 건 여기 물이 한 번 더 흡수되고 항문을 통해서 똥이 나와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계의 구조예요. 그쵸? 근데 여기 뭐 폐가 없죠? 폐가 없어요. 근데 자, 황제내경의 영축편의 영일생의 편에서 자, 사람이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위까지 들어온 건 뭐 알겠어요? 자, 목, 입, 위니까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왔는데 얘가 전해지는데 어디로 전해지냐면 폐로 전해져요. 자, 폐로 전해지면이라고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 음식물이 어떻게 폐로 전해지지?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식물에 대한 이 식도,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간으로 가는 건 음식물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음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형과 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이 형과 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네? 형태는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거고, 이 몸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 형태라는 것이 기가 응축된 거기 때문에 어떤 기가 응축됐느냐에 따라 그 형태적인 에너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역시 우주에 생긴 만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음식물도 각각 제각기의 기와 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기와 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기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갖고 있는 기와 미가 있어요. 기는 기고요, 미는 맛이에요. 자, 이 기 자체는 어때요? 육기성을 이야기해요. 음식물이 갖고 있는 열량, 음식물이 갖고 있는 방산력, 기를 올릴 수 있는 것, 기를 내릴 수 있는 것, 음식물 자체가 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 음식물 자체가 열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것, 음식물 자체가 조직 자체가 치밀한 것,
거두어들이는 힘이 강한 것, 방산하는 힘이 강한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작용들의 특성이 음식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맛이죠. 맛이라는 건 사실은 뭐 쓴맛, 단맛 이런 것들이 맛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맛은 오행성을 기반으로 한 특성이고요. 기는 육기성을 기반으로 한 특성이에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면 자, 더운 물, 찬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이라는 건 형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건 형태라고 치면 그 더운 물, 찬물은 어때요? 같은 형태지만 여기 하나는 열기가 개입됐고 하나는 한기가 개입된 거예요. 이게 형태는 같지만 더운 물 됐다고 H2O가 뭐 다른 걸로 바뀌진 않거든요. 물 수증기 되면 물 수증기가 H2O는 H2O니까. 근데 여기서 열이 개입된 물과 찬 기운이 이렇게 얼음 물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차가운 물과 아주 뜨거운 물은 어때요? 사실은 물이라는 구조만 봐서는 더운 물과 찬물은 사실 다른 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뜨거운 물과 찬물은 인체에 유입돼서 엄청나게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뭐 우리 다른 것도 알죠. 우리 겨울에 추운데 찬물을 먹으면 인체 생리 기능이 확 다운이 돼요. 근데 추울 때 뜨거운 물 먹으면 어때요? 아프고 막 시리고 춥고 하는 것들이 풀려요. 근데 물 자체가 또 동일한데 그 열기 자체는 과연 어때요? 우리가 이야기한 어디서 흡수가 될까요? 음식물이 뜨겁다는 그 열기, 그 쉽게 우리 기의 루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경은 형태적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놈이라 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가 결정돼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는데 모든 보이는 것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요. 모든 형태의 변화는 사실은 기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저절로 뭘 할 수 있는 게 독자적으로 뭘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물이 될 수도 있고 찬물이 될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물에 어떤 자극도 주지 않으면 물이 변화를 하나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기를 집어넣어야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물에 어때요? 찬기를 집어넣으면 물 자체가 얼음이 되는 거예요. 형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를 넣느냐에 따라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요. 계란을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계란이 그대로 계속 계란이에요. 근데 여기에 열을 가하면 삶은 계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 변화를 열기만 주면 안에 있는 계란의 구조 자체나 안에 있는 성분들 자체가 변화를 일으켜버려요. 이게 단지 열만 가했을 뿐인데 그래요. 이거는 더 쉽죠? 여름에 나무는 어때요? 무성하게 나무 이파리를 많이 하고 막 자라고 꽃도 피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겨울이라는 건 나무가 이동한 겨울에 무슨 남쪽 나라에 있다가 겨울에 남쪽 나라에 있다가 뭐 더워지면 반대죠. 나무가 막 이동을 해서 온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똑같은 데 있는데 여름이라는 열기를 주면 나무는 무성하게 막 잎을 자라고 막 해요. 근데 꽃한자에서 춥다는 자극을 주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형태 자체가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어때요? 여름이냐 겨울이냐 온도 변화예요. 밑에 나무 뿌리에서 먹는 건 맨날 똑같거든요. 개가 먹는 건. 그래서 형태 변화를 주도하는 건 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경에서는 이 기가 핵심의 모든 변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벌어지는 음식물이 들어왔다면 음식물의 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물론 형태도 어때요? 나중에는 결국 분해되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분해되면 각각의 정이 되겠죠. 근데 그 정이라는 것도 각각의 정의 특성에 따라서 기화돼서 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음식물의 형태도 기가 될 건데 그 기는 형태가 분해돼서 그 기가 되는 과정은 시간이 느리게 진행되는데 인체는 빠르게 기적 변화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개들이 더 주도적으로 인체의 경락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체가 들어왔을 때 기가 어떻게 공명되는가, 음식에서 기가 어떻게 공명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소화관 자체 흐름은 형태, 음식물이 가진 형태가 어떻게 가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에서 음식물의 영양소들이 저장되죠. 이걸 간장혈이라 그래요. 이 혈이라는 건 피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의 음식의 형태죠. 음식물의 영양소가 간으로 저장돼요. 근데 이 저장돼 갖고는 어때요? 저장된 게 의미가 없죠. 여기 우리 포도당이 저장되는 거죠.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으면, 간에 영양소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것들이 어때요? 세포에 가서 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얘가 드디어 어때요? 기가 되는 거죠. 열량을 만들고 ATP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어때요? 기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간에서부터 다시 세포에 가서 기를 만들어내는 건, 형태적인 기를 만들어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일을 굶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력이 다 떨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누가 고맙게도 밥이랑 따뜻한 국물을 줘서 제가 먹었어요. 그 먹어갖고 힘이 지금 없어서 다 죽을 판인데, 음식물을 먹으면, 따뜻한 국물을 들이마시면, 밥을 먹으면 어때요? 목구멍 넘어가서 위장증 간 것 같을 때 힘이 나요. 혹시 이거 이해가 되나요? 네?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장에서 보통 4시간 정도를 머무르고 소장에 가서 흡수되고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ATP가 형성되는 건 어때요? 최소 아무리 4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내가 3일을 굶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목구멍에 이제 음식이 좀 들어가서 위장에 음식이 좀 들어갈랑 말랑 하는데 힘이 막 나는 걸 느껴요. 기력이 실제로 회복돼요. 이거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은 굶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거는 형태적인 부분에 영양소가 분해돼서 이 힘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물들이 인체에 들어오면서 이미 입과 식도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해요. 왜? 기는요, 접촉만 해도 이미 공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되게 덥잖아요. 되게 덥다는 건 여기 지금 제가 여름에 덥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에어컨을 켜서 시원해요. 여기가 문만 열면 저기 지금 되게 더워요. 근데 문 열고 탁 나가면 어때요? 확 더위가 오죠. 갑자기 내 몸에서도 열기가 확 느껴져요. 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걸 바로 공명하는 거예요. 무형이라서. 그래서 경락의 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공명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우리가 왜 소리로 이야기하면 바로 기분이 확 나빠지거나 확 좋아지는 것처럼, 기의 반응은 그만큼 형태적인 반응보다 아주 빨라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경락의 공명이라는 현상인데, 육기하고 공명 때도 마찬가지에 빠른 반응을 하는 건데, 음식도 음식 자체가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바로 인체에서 들어오면서 공명이 바로 시작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사실은 위장에서부터 공명 자체가 시작되는 걸로, 다른 데 사실 입에 들어가서 입에서도 공명이 일어나고 식도에서 공명이 일어나지만, 위장에서 음식이 고여서 거기서부터 기운들이 방산돼서 기운들이 흩어져 나가는 게 더 강력하거든요. 위장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자, 여기서 폐로 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갖고 있는 기가 폐로 전해져요. 왜 폐냐고요? 폐가 기운을 주도하는 곳이에요. 인체에서 모든 호흡 자체를 어때요? 폐기가 주관하는 말이고, 이 폐가 주관한다는 이 기라는 말은 이게 경락상을 추동시키는 원동력이 폐에서 호흡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폐가 인체의 기를 주도하고 경락의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에요. 12경락의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고, 사실 그 기를 주도하는 곳이 폐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입된 기나 사실은 외교로 유입된 기나 같은 거예요. 사실 기로 들어가면 같은 거죠. 더운 거 아니면 찬 거, 예? 아니면 밀도가 높은 거, 아니면 터지는 거, 폭발하는 거, 예? 빗정 마르게 하는 거, 아니면 축축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의 육기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음식에 있거나 바깥에 기후변화로 작용하거나 인체로 작용할 때 육기로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기나 사실 음식물에서 있는 기는 동일한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물 먹으면 어때요? 우리 뜨거운 기운은 어때요? 입에서부터 뜨거운 물 느끼죠? 식도 들어가면서 뜨거운 게 확 느껴지죠? 위장 들어가면 오히려 뜨거운 게 오히려 덜 느껴져요. 그 말은 입이 들어서부터 열기는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느끼죠, 그죠? 네, 그래서 열기는 기라는 건 위장에서 뭐 이렇게 소장, 대장 거쳐 갖고 나는데 간에 가서 기운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추울 때 뜨거운 거 먹고 차가운 거 먹어보면 알 수 있다. 기는 바로 인체로 흡수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된 기가 인체에서 기를 주도하는 폐로 전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폐로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어때요? 경락의 기를 증폭시켜요. 이 12경락의 경락의 기는 모든 오장육부에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장육부의 형태도 하나의 형은 기이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각각의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각각의 부여받은 역할은 각각의 기의 생성, 생장, 화수장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개입되면서 경락이라는 그 특성과 맞는 경락의 통제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 폐로 전달된 기라는 건 폐에서 오장육부로 무슨 이렇게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락 시스템으로 오장육부로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을 증폭시키면 오장육부에 어때요? 다 그 기를 어때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장육부가 다 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자 음식물인데 고기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모든 음식들이 다 모든 오장육부로 다 영향을 똑같이 미치는 게 아니라는 개념도 이해해야 돼요. 이건 제가 여기서 폐가 경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경락 시스템은 각각의 경락의 특성이 틀려요. 여기서 이 음식이 술일 수도 있고, 네?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술이 들어가서 음식에서 전달돼서 폐로 가는 건 술의 기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가 여기서 어때요? 술 기운 자체가 강해지고, 그 중에 12경락 중에 술 기운과 공명하는, 이게 소양상화의 기운이라는데, 소양상화의 기가 공명이 돼서 소양상화의 기가 전폭되는 장부에 더 많은 기를 줘요. 그래서 그 장부가 술 기운에 대해서 더 많이 증폭돼서 이 인체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가 됐어요? 아이스크림을 주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이스크림은 되게 찬 기운은 태양한수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폐로 전달이 되면 폐에서 경락 기운 중에 태양한수의 기운이 증폭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양한수의 기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방광이나 소장 같은 곳에서 에너지 증폭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동일하게 모든 오장육부에 다 똑같이 1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에 따라서 인체의 생리의 항진 상태, 위축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서 어때요? 인체를 흥분시킬 건지, 억제시킬 건지, 심장을 흥분시킬 건지, 억제시킬 건지, 위장 기능을 강화시킬 건지, 어때요? 약화시킬 건지, 간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저장 기능을 높일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들어가는 음식인데 이 약이죠. 한약이죠. 한약을 통해서 인체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서 그렇게 인체 오장육부 자체의 상황들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이 경락이 공명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한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경락 자체가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락에 힘을 놓아서 이 오장육부의 생리활동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약은 형태적인 부분과 기적인 부분을 둘 다 이용해서 인체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침치료라는 것은 어때요? 경락의 운동성을 조절해서 인체의 장부 변화들을 조절하는 치료법이에요. 근데 그 원리가 여기에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음식물이 폐로 전해진다는 게 무슨 옛날에 2000년 전에 황제 내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해부학을 몰라서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그것이 폐로 간다는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이 아주 무식한 비판을 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정말 무식한 비판에 불과해요. 예? 음식이 2000년 전에 인체의 자체와 황제 내경을 보면 인체의 해부에 대한 상황, 형태의 구조에 대한 상황들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황제 내경이 음식이 들어가서 위소장 들어가고 뭐 이거 들어간 거 몰랐냐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적인 부분에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별로 안 중요해서. 그거보다 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더 강하고 본질적인 거라서 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인체에서 벌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원리와 다르다 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는 서양의 의학자나 이걸 모르는 한의학 비판하는 자들이 더 무식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제가 뜨거운 물이 입에서부터 덥게 느껴져서 목구멍 타고 해서 온몸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왜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왜 3일을 굶었는데 먹자마자 왜 힘이 나는지도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음식의 영양소, 소화흡수 이 루트로 인간이 그런 변화를 한다는 걸 어떻게 해요? 되냐고요. 설명이 되냐고요. 인간이 실제로는 이런 변화를 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맨날 당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 서양의 형태들이 넘어가는 그 이 소화 시스템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무지함이에요. 이게 마치 한의학이 무지하다는 걸로 생각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떳떳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자, 그래서 음식물이 어떻게 인체에서 기와 형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기술하는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5장육부까지 기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맑은 것은 음식물 중에 맑은 거죠. 맑은 것은 자, 영이 되고 그 탁한 것은 위가 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자, 음식물에서 기가 생기는데 자, 음식물에서 기가 생기는데 저 기 자체가 영기라는 것도 있고 자, 위기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기가 맑은 것은 영이 되고 탁한 것은 위가 된다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뭐 되게 생각할 게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영위기 자체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 자 볼게요. 그걸로 보고 요 맑다하고 탁하다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돼요. 자, 영이라는 것은 맥 중에 있고 자, 여기라는 건 영이라는 것은 자, 맥 중에 있고요. 자, 영기라는 보통 영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기라는 것은 맥 중에 있고 자, 위기라는 것은 여기 보면 맥 외에 있다. 자, 맥의 바깥측에 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연기 자체가 사실 이 맥이라는 것들이 심주혈맥이라 해서 저 맥이라는 글자 자체를 사실 여기까지 혈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맥 자체는 혈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맥이라는 글자는 12경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12경맥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12경락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맥이라고 표현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경락은 어때요? 12개의 무슨 혈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맥 중에 자, 영혈이 흐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한의학적인 개념 영기는 음식물의 형태에 대한 기예요. 그리고 위기는 음식물의 기적인 기운이에요. 아까 제가 음식물은 기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위기는 양기 상태, 음식물이 갖고 있는 양기 상태, 육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음식물의 영기는 음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소, 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음식물이 기와 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으로 되어 있고 그 음식물 중에 정이 만들어내는 기가 영기라고 하고 영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혈 개념을 쓰는 거예요. 구조에 대한 문제, 정에 대한 문제라서 이게 음식물의 형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기가 영기고요. 음식물이 갖고 있는 양기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를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맥영기라는 것 자체가 맥중으로 흐른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이 중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경락상의 이 맥 자체가 하나의 통로로 보면 마치 혈관처럼, 물론 혈관은 아니에요. 이건 경락이 흘러가는 구조라는 의미예요. 경락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기가 흘러가는 구조. 우리 되게 쉽게 하면 형태가 흘러가는 구조 중에 우리가 혈관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혈관. 근데 이것도 혈이 흘러가는 구조예요. 근데 기가 흘러가는 구조도 인체에 있어요. 물론 인체에서는 혈액이 흘러가는 구조보다 좀 더 미세한 림프의 흐름을 주다는 림프 구조가 있어요. 림프 구조 자체는 어때요? 물이 위주로 흘러다니는 곳이에요. 그게 또 어때요? 신경이 전달되는 것도 있죠. 되게 가늘죠? 자, 그것도 어때요? 신경은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더 잘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어때요? 아세틸콜린이 어때요? 이렇게 각각의 그 여기 뭐 작은 물질이 나와서 여기에 뭐 리셉터 수용체를 통해서 아세틸콜린들이 전달하면서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기적인 자극이 가야지만 분국 현상이 생기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적 반응이 아주 빠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탁 치면 아 하잖아요. 그죠? 혈액순환보다 훨씬 빠른 반응을 하는 게 기적 반응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관도 있어요. 근데
인체 경락이라는 기가 흘러가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 12경락이 흘러가는 건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옛날에 전기를 구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보냈어요. 역시 기가 흘러가는 통로죠. 구리선도. 그래서 유선전에는 구리선이 연결돼서 여보세요 하고 뭐 전기도 그렇게 보내고 구리선 자체 신호도 전기적인 신호를 그렇게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 구리선이 아닌 어때요? 광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빛이 가요. 빛이. 근데 되게 광 케이블이니까 구리선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되는 빛이 전달되는 광 케이블로 신경신호 아니 그 인체 빛의 신호를 전달시켜요. 물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호가 이제 우리 휴대폰으로 전파로 바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전자기파를 전달하는 거야. 이게 완전한 기의 상태가 우리가 휴대폰에서 들어오는 무선의 전기 전자기파 역시 빛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인체에서 구현될 때는 전자기파가 흘러다니는 좀 더 기적인 구조를 가진 것, 그것이 영혈이 흘러다니는 곳, 그것이 12경락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이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에너지들이 흘러다니는 신경보다 더 섬세한 구조들을 12경락이라 그래요. 그 12경락의 가운데 내부를 흘러다니는 것이 영혈이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소리야. 그리고 위기는 이 12경락의 외측, 바깥측을 흘러다니는 기운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 훨씬 더 영혈, 구조보다 더 기적인 양기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든지 신호들을 전개하라고 반응을 더 빨리 하고 인체의 따뜻한 양기의 모습이에요. 자, 요게 영기와 위기의 차이라서, 자, 그래서 맑은 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 기의 농도는 위기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기의 농도로 보면 맑다, 탁하다는 건 농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기준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 형태를 기준하면 형태로 맑은 게 얘가 더 훨씬 그럼 맑아야 되고 얘가 더 중탁한 형태로 보이는데 이 말의 기준은 어때요? 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자 기를 곡식에서 받을 때 기에 대한 이야기 주어가 여기 있죠. 그렇죠? 사람은 음식에서 기를 넣는데 예? 그 기 자체가 맑은 것 농도로 보면 기 자체가 옅은 것이 돼요. 기의 농도. 그러면 위기가 더 기의 농도는 혼탁해 더 농도가 짙은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위기가 더 기적이라는 거고 연기가 좀 더 덜 기적이라는 거고 좀 더 형태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의 에너지가 영기라고 하고 음식물에서 갖고 있는 좀 더 양기를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위기라고 하는 거다. 예요. 그죠? 그래서 영혈은 영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혈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영혈은 맥 중에 있고 그래서 이 경락상의 내부에 흘러다니고 위기는 맥의 외부 쪽에서 흘러다녀서 12경락 자체의 내부는 음식물의 영양분의 기가 흘러다니고 12경락의 바깥쪽은 위기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자, 맥주 연기가 맥중으로 흐르고 위기가 맥외로 흐른다는 건 형태적인 부분은 내부, 관의 내부로 흐른다는 이야기고 자, 기적인 건 관의 외부로 흐른다는 것이 자, 인체에서 크게 구현이 되면요. 자, 크게 구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혈관이에요. 실제로 이제 인체에 기가 흘러다니는 것이 기와 형으로 구성된 음식물의 영양분과 물질 정과 자, 기로 구성된 게 인체의 반응이기 때문에 정과 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경락 시스템은 음식물의 영양성인 정인 영기와 음식물의 양기인 위기 자체가 흘러가는 통로로 맥중 맥외가 되는데 자 이제 혈관 내부도 똑같아요. 혈관 내부 맥중으로 흘러가는 건 음식물의 형태 영양소예요. 쉽게 피가 흘러다녀요. 우리가 빨간 피가 혈관의 내부에 흘러다녀요. 근데 이거와 같이 똑같은 구조 혈관의 바깥쪽은 기가 흘러다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혈관이라는 구조를 보면 안에는 혈액이 흘러다녀요. 실제로 그죠? 근데 혈관 자체를 보면 혈관이 바깥에 이렇게 파동 운동을 해요. 이 심장에서부터
우리가 심장 자체를 심전도를 통해 측정해보면 심장에 이런 파가 나오거든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파가 아까 심장에서 제가 기가 전달되는 이유를 해줬어요. 뭐 담중에 들어가서 심포를 통해서 임동맥의 기가 심장에 들어가서 그 양기가 들어간다. 양기가 들어갔으니까 운동성에 파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의 구조 속에서 혈액은 내부로 혈관의 내부로 흐르지만 똑같은 경락의 구조와 똑같이 이 혈관의 바깥쪽에는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기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파동 운동이 드러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맥을 볼 때 요걸 돌무에서 맥을 볼 때 맥이 통통통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맥이 이렇게 통통통 뛰어서 이건 혈액이 뭉쳐 다니는 게 아니죠. 혈액이 뭉쳐 다녀서 맥이 퉁퉁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혈관 밖에 기의 흐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맥동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위기 자체의 경락적인 구조가 실제로 커진 상태가 혈관의 구조인 것 뿐이에요. 역시 혈관도 인체의 기와 혈 자체가 결합된 형태예요. 인체 사실 모든 것들이거든요. 모든 구조가 그 형태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그 구조 속에 구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인체에 갖고 있는 에너지와 맞물려서 증폭이 되면서 생리 현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 자체, 이게 뇌 자체도 어린애 태어나면 대청문을 이렇게 만져보면 대청문에서 맥동이 느껴져요. 퉁퉁퉁퉁 뛰어요, 이렇게. 근데 뇌가 뛰는 게 아니에요. 뇌로 공급되는 양기가 어때요? 여기서 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툭툭툭 하고 대청문에도 맥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뇌 자체에서도 이렇게 뇌 자체가 툭툭 이렇게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이 맥동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조 속에서는 기와 그 형태 자체, 정과 기의 운동성이 이런 식으로 다 인체는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서 알면 좋아요. 자, 여기. 그래서 위기는 맥 외로 흐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자, 위기는 맥 외에 있는데, 자, 0이, 자, 흘러다니는데 쉬지 않고 50번을 흘러다녀요. 50번이 나와요. 자, 여기 0이라고 했죠? 자, 연기 자체가, 이 위기도 나오는데요. 연기 자체가 쉬지 않고 50번을 돌아서 크게 모여요. 여기 모이는 게 폐에서 모이는 거예요. 폐에서 연기 자체가 50번을 돌고 모여서 폐에 모이는데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음과 양이 서로 관통돼서 끝없이 순환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 서로 관통한다는 이 음양이 뭐냐면, 자, 음은 연기고요. 양은 위기예요. 자, 연기도 50번을 돌고 위기도 하루에 50번을 돌아요. 그래서 폐에서 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게 다시 만난다는 게 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락, 12경락 자체의 흐름과 인체 양기 자체의 흐름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하루에 50번 돈다는 건데, 사실 50번을 60번 돈인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연기 자체가 12경락의 흐름이라서 50번을 돌려면 한 번 돈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경락이 증폭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쯤이 인체에서 경락이 증폭됐다, 그 다음이 증폭되고 하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론 이 뒷부분에 영위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혈액순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기 자체가 인체에서 어떻게 흘러다니고 어떤 경락의 경향성을 보이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되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밤 되면 잠이 와요. 아침 되면 눈을 떠요. 자, 이것도 인체에서 오장육부의 일이 아니고 경락, 기의 이야기예요. 기가 올라가고 기가 내려간다는 큰 틀에서 보면 햇빛이 아침대가 눈이 떠진다는 건 기가 이렇게 어떤 경락의 기가 증폭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밤 되면 눈이 이렇게 감기죠. 눈이 이렇게 감긴다는 어떤 경락의 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체의 어떤 큰 작용들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자체가 경락상에서 증폭되거나 증폭되거나 내려가는
어떤 순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환의 경향성이 경락의 성수에 따라서 인체가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체 오장육부가 다 기들이 공급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장을 더 빠르게 전폭시켜서 활동성을 전폭시켜야 될 때가 있고, 심장을 안정시켜서 어때요? 더 수면 상태를 유도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낮이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박동이 대체로 빨라져요. 또 수면할 때 보면 심장박동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이건 어때요? 하루의 일주기라는 부분에서 따라서 심장박동이 대체로 증가되는 시기, 대체로 약화되는 시기, 즉 양기의 양에 따라서 인체의 오장육부의 기능들의 성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일주기는 수면에 대한 일주기도 어때요? 수면 패턴에 맞게 인체의 장부들이 흥분됐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인체 일주기, 인체에서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자체의 혈액순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곳은 항진해도 어떤 곳은 약해지는 그런 일주기가 인체에서 존재해요. 여기에 최근에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라는 인체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지성 리듬이 활성화되거나 어떤 시기에 감성 리듬이 활성화되거나 뭐 어떤 시기에 신체 리듬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인체 리듬들 자체도 있어요. 여기에 또 인간 자체가 단순히 혈액순환이 아닌 여자들의 생리 현상도 보면 생리라는 게 다리 차고 기움에 따라서 생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죠.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인체에서 심장이 맨날 혈을 돌린다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주기성이라는 거예요. 생리 자체도 어떤 자극 따라서 생리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 그 몸의 변화들을 유도하는 어떤 경락상에서 항진이나 성세에 따라서 인체의 어떤 주기성들, 그렇게 혈액순환의 단순 주기성이 아닌 다른 기적인 주기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길을 볼 수 있으면, 예? 기가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도는 걸 제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 길은 안 보여요. 다만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인체에서 충분히 돌고 있고 이 도는 모습이 어떤지까지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일주기 리듬과 맞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위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기와 위기가 사실은 인체를 계속 순환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생리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태양의 움직임, 태양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정오가 되고 자정이 되는 그 어떤 그 태양의 양기 상태의 증폭에 따라서 인체의 양기 상태나 인체 오장육부의 상태 또는 경락의 상태의 주기성들도 사실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하루에 50번을 돌면서 인체에서 서로 기와 혈이 교감되면서 인체의 생리현상이 벌어진다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면 왜 50번이냐 하는 문제만 사실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면 좋지만 이거는 실제로 체득해서 인체의 기운의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현상들로 어떤 일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일주기성을 인체가 단순하게 제가 말했지만 일어나고 자는 이 일주기성 그리고 낮에는 심장박동이 전폭되고 밤에는 심장박동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배가 쉽게 고파지거나 어떤 시기에는 머리가 띵해지거나 어떤 시기에는 허리가 아프거나 어떤 특정 시간대에 내 몸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 또 뭐 오후만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오전 아침에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하는 어떤 특정의 신체 증상을 어떤 특정 시간에 병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주기성이란 게 영위기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이 내경 문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음식물에서 기가 만들어지는 영위 이야기를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은 자 여기 볼까요? 상체가 열려서 작용하면 상초예요. 상초가 열려서 작용하면 자 오곡의 미가 퍼지게 된다. 자 일단은 그냥 문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피부가 따뜻해지고 자 요렇게요. 풍부하고 충신하고 몸이 충실해지고 털이 윤택해지는 것이다. 털이 윤택해지는 것이다. 요거는 마치
안개에서 촉촉하게 적시는 것과 같은데 요걸 기라고 한다. 여기 기라고 한다고 기의 정의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편에 나오는 문장을 옮겨놨고 여기 이제 요걸 기라고 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기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여기에서 설명한 기는 정확하게 뭐냐면 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위기를. 자, 위기도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양기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위기의 작용이 사실은 요 작용이 피부를 따뜻하고 몸을 충실하게 하고 털을 윤택하게 한다. 요 말은 위기의 작용이 뒷부분에도 계속 언급을 해요. 온분육하고 예? 충피부하고 뭐 사개축하고 뭐 땀에 대한 피부에서 땀을 조절하는 것도 사실 위기의 역할이에요. 하고 자, 근데 위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위기 자체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양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뭐 양기면 된 거죠. 사실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인체에서 공급되는 양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 상초라는 표현을 써요. 상초. 일반인들이 뭐 초 개념이 없어 상중하초라는 표현인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인체를 기와 물로 설명하는 것이 한의학의 삼초도다. 삼초 중에 상중하초가 있고 그 중에 상초 자체는 사실은 심하고 폐가 있는 횡격막의 위쪽 부위예요. 상초 부위가. 자, 근데 여기 이제 표현들 하나씩 보면 상초의 기가 열려서 작용하면 자, 오고기가 퍼진다는 말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전폐죠. 이게 폐로 전해지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른 표현인데 상초에 집중돼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초로 기가 가서 그 상초에서 기가 가면 이 음식물의 기가 폐로 전해져서 그런 폐로 전해진 게 오곡의 미죠. 오곡의 미라는 게 사실은 저렇게 따지면 영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곡의 미라고 이야기하는 건 음식물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맛 자체는 영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곡에서 생성된 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음식물에서 오곡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각각 오행적인 특성을 가진 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술을 먹었을 때랑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그 음식물들의 특성을 오곡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맛들 중에 기운들이 어때요? 퍼진다는 거죠. 퍼진다는 건 기가 퍼진다는 것이 맛이 퍼진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곡의 미가 가진 기가 퍼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초에서 열리면 그게 위기인데 그래서 위기가 되면 자 여기 보면 자 피부, 몸, 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왜 털 이야기를 했을까? 털이 윤택해진다. 이 위기작용 자체가 나타나는 곳 자체가 대부분 피부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 그리고 주로 상체 쪽에서 작용하는 것. 이게 위기가 이쪽에서 주로 작용해요. 왜? 양기라서. 양기는 어때요?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퍼져서. 위기라는 말 자체가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방어하고 보호한다. 뭐가? 양기로 인체를 방어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식물 중에서 따뜻한 양기 자체는 어때요? 양기 자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 밖으로 퍼지겠죠? 그럼 그곳에 뭐가 있냐면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열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체온을 피부를 따뜻하게 한다면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작용을 해줘요. 위기, 양기라서. 그래서 얘가 햇빛의 주기성에 따라서 위기가 바깥으로 증폭이 일어나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위기가 위쪽, 바깥쪽에서 작용해요. 그래서 신체 겉부위에 작용을 하게 돼서 왜? 양기라서. 그래서 햇빛이랑 공명을 하면서 인체를 따뜻하게, 인체 바깥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체온을 높여주는 양기의 작용을 따뜻한 기운을 위기라고 하고 그것이 피부 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때요? 피부 자체, 여기 몸을 충실하는 게 몸 자체의 껍데기를 탄탄하게 충실하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피부 바깥에 있는 기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피부를 방어할 수 있는 근육층이나 살 같은 것들, 피부까지 합해서 자, 그런 것들을 위기 자체가 감으로 해서 더 탄력 있고 윤택하게
또 영양을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털이 윤택해진다는 표현을 굳이 쓴 거는 말초까지, 털이라는 게 가장 피부의 바깥의 말초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털 자체가 윤택해진다는 게 양기 자체가 따뜻하게 끝까지 잘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의학에서 털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쉽게 하면 우리가 풀이 자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풀이 안 자라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풀이 안 자라요. 풀이 안 윤택해진다고요. 근데 여름 되면 어때? 햇빛을 쫙 비춰주면 풀이 잘 자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위기에 저 털 이야기를 한 거는 마치 피부 표면에 털이 윤택해지듯이 양기 자체가 따뜻하면 털이 잘 자란다, 풀이 잘 자란다 하는 거예요. 물론 털이 잘 자라면 밑에 물도 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잘 공급해 준다는 게 두 가지 루트로, 하나는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피부에 충분히 주는 것,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혈액순환, 혈액 공급이고, 두 번째는 십이경맥을 통해서 연기 자체도 피부에 가서 각각의 부위에 그 기운과 혈, 그러니까 정과 기를 잘 공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표층 부위에서 위기가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이 조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 털이 윤택해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윤택해지고 털 자체가 되게 탄력 있고 머리카락이 탄력 있게 돼요. 그래서 털 자체가 힘이 없거나 털이 잘 위축이 되거나 털이 잘 뽑히는 사람은 이 셋 중에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됐거나 영양 공급이 잘 안 됐거나 그 부위에 경락 자체의 기운 자체가 약해져 있거나, 세 번째 표면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위기의 작용이 약해졌거나, 그러면 털이 안 자라요. 머리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상초라는 것이 아까 안개와 이슬처럼 기화가 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따뜻한 양기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위기가 몸 자체를 충실하게 하고 피부 자체나 기육 자체를 충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다. 그게 기의 작용인 거다 라는 문장이에요. 역시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위기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해주는 문장이에요. 자, 음식에서 생긴 영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식에서 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문장은 그냥 그래서 기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도 내용이에요. 그냥 한글로 된 부분을 먼저 볼게요. 매일 먹는 음식의 정미롭고 익혀진 것은 자, 기를 보충한다. 자, 여기 보면 자, 기를 더해준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음식에서 기가 더해진다. 이거 같은 의미죠? 자, 그러고 자, 이렇게 생겨진 자, 기가 음식에서 생긴다 하는 것이니, 자, 요거 기가 음식에서 생긴다는 게 주제죠. 근데 여기 기자를 보면, 자, 기자 자체를 보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살미자 형태, 포도당이죠. 형태죠. 음식이죠. 그것 때 이게 기운 기자가 이렇게 붙은 글자예요. 그래서 형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기가 기의 애초의 개념이다. 왜? 사람은 우리가 자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의 기가 합혀진 것, 형태를 가진 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쓰는 기의 개념들을 확대해서 우주 자연의 기라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인간한테서부터의 형태를 가진 기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서, 기자 안에는 살미자, 형태를 뜻하는 살과 기운이라는 이 구름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화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쌀이 기화되는 것, 쌀이 기화된 걸 기라 하는 거다. 이 말은 형태 속에 기의 작용이 드러나는 것을 기라 한다. 이 말은 인체에서는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기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 물론 여기는 인간이 생겨난 우주 본질에 대한 기, 즉 무형의 기도 있다. 그래서 기의 생성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음식도 호흡도 외기도 관여하는 거다 하는 기의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에서 기가 생긴다는 것은 기자라는 글자 안에 자, 살미자가 있는 까닭이다. 이건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음식에서부터 기가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은 천지 음양의 조화로운 기가 있으니 자, 삼가에서 사용해라. 자, 쉽게 하면 기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이 20세가 되면 기가 강해지는데, 자, 욕망을 조절하고 노동을 적당히 하면 기가 강하고 부드럽지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 조절하고 노동을 적당히 하는데,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과로하게 되면 기가 줄고 호흡이 짧아진다. 자, 기가 줄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병이 발생된다. 병이 발생되면 목숨이 위급해진다. 라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기가 음식물에서 생기는데, 자, 젊어갖고 이 기운들이 왕성하게 차는데 이걸 헛되이 쓰지 마라. 인체에서 기를 낭비하면 기가 약해지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사의 본질이 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기도 충실하게 잘 유지해야 되고, 호흡에서 얻어지는 기도 적절하게 기후변화에 맞게 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기 변화들 또는 정신적인 부분의 기운 변화들을 다 적당하게 균형이 있게 충실하게 보강을 하면 건강하게 사는데, 그걸 헛되이 쓰면, 자, 기가 줄고, 기가 줄면 어때요? 자, 여기 보면 기가 줄고 짧아지는 거다. 여기 욕심이 많고, 자, 노곤을 하면, 이죠? 그래서 욕심 많다는 게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씀씀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무리하게 몸을 혹사를 하면, 자, 기가 작아지고, 자, 기가 작아지고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작아지면 몸이 약해져요. 우리가 기운 자체가 약해지면 무조건 몸에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슨 병이 생겨도 생겨요. 저게 어떤 경락의 기가 약해졌느냐, 아니면 본질적인 기가 약해졌느냐, 아니면 장부의 기가 약해졌느냐, 하여튼 기 자체가 변조를 일으키면 무조건 병증이 일어나요. 우리가 통증이 생기는 것, 마비가 오고 저리고 하는 것 전부 다 기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기운 자체가 약해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병이 발생되는 원리가 다 기의 문제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이 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를 아껴 쓰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를 어떻게 하면 잘 생성해서 잘 운용하고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적당하게 균형 맞춰서 사느냐 하는 것들의 원리를 익혀라는 거죠.